안녕하세요, 장도훈입니다. 썬드라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커튼 시티즌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썬드라이가 사실 되게 하이로도 세고, 그다음에 멋있고, 핸드필도 좋고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썬드라이는 그렇게 좀 좋아 보이는 반면 공정이 좀 길어서 쉐이드도 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 했던 다른 곳에서 실제로 프로덕션 했던 샘플들을 보면 스웨트셔츠인데 굉장히 내추럴한 하이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그먼트 하이로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근데 피그먼트에 비해서 핸드필이 아주 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원단 본연의 핸드필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결례도도 좋고. 그래서 사실 피그먼트를 많이 하던 바이어들이 브랜드들이 썬드라이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 풀어버이도 하고, 그다음에 집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CVC에도 하고 면에도 하고. 썬드라이는 이제 리액티브 다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면이 좀 많아야 되고요. 폴리에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사진은 좀 재밌는데, 이렇게 포켓 부위가 염색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썬드라이가 아니고 보통 리버스 썬드라이 또는 뭐 빈티지 썬드라이 이렇게도 부르는데, 방염 처리를 하고 옷을 건조할 때 옷을 뒤집어서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건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뒤에 공정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은 좀 두꺼운 원단들이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들은 전부 다 얇은 저지류들인데, 요 위에 사진은 이제 벌크 프로덕션을 했던 거고요. 예쁘게 잘 나왔죠.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 두꺼운 원단보다 얇은 원단들은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얇은 원단들을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들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이 사진은 초창기에 이 얇은 원단으로 대량 오다를 하자고 했을 때, 워싱 공장들이 이제 벌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쉐이드가 얼만큼 벌어질지 가늠을 할 수가 없고, 자기네들의 실력을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업부하고 같이 좀 옷을 뭐 500장 1000장이든지 벌크를 몇 항 할 정도를 만들어서 좀 민감한 그레이 컬러 한 컬러로 작업을 해서 거기 나온 쉐이드를 갖고 기준을 삼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당시에 100만장 프로젝션이 있었는데, 100만장 프로젝션에서 1000장을 이제 샘플로 쓴다고 해도 0.1%거든요. 그래서 0.1% 정도를 이제 소모를 해서 쉐이드라든지 모든 조건들을 세팅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아깝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썬드라이 공정 말씀드리면, 우선 링클 프리라는 거는 모두 아시겠죠? 이렇게 주름지지 않게 하는 건데, 주름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약품을 옷에다가 적용을 해서 옷이 이제 주름이 안 생기게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옷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링클 프리 용액이죠. 링클 프리 용액에다가 옷을 담궜다가 옷을 탈수를 하고 말려서 그 다음에 아이롱을 하고 열로 강력하게 세팅을 하면 이 링클 프리 약품들이 아이롱이 된 상태로 그대로 좀 굳어져서 주름이 잘 안 생기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썬드라이에 쓰는 약품이 바로 이 링클 프리에서 쓰는 약품하고 같은 약품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는 링클 프리가 약품이 있는 자리에 반응성 염색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썬드라이에서는 그 약품을 링클 프리라고 안 하고 방염제라고 하죠. 염색을 막는다 그래서 방염제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뭐 안티다이 솔루션 이렇게도 부르는데, 지금 썬드라이 공정은 이제 PFD 원단을 갖고 봉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봉제품을 그 방염제 용액에다 담궜다가 그 다음에 탈수를 하고 건조하고 열 세팅을 해주고, 열 세팅을 일반 건조보다 높은 열 세팅을 해줘야지 그 방염제가 고착이 정확하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반응성 염색을 해야 되는데, 반응성 염색하는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열 세팅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유연제 처리하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반응성 염색하는 공정하고 똑같이 갑니다. 뒷부분은 썬드라이 공정이 어려운 게, 이 뒷부분은 사실 많이 안정적이긴 한데, 이 앞부분의 방염제를 얼만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가, 일정하게 처리하는가가 사실은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썬드라이 공정에서 방염제 처리가 사실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염제 처리할 때도 이렇게 탈수하고 일정하게 픽업으로 탈수하고 건조하고 열 세팅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열 세팅이 다른 공정하고 달리 캐파에도 좀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들은 기계 열 세팅하는 기계에 한 칸에 하나씩 걸어서 수량이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후드는 한 칸 걸로 한 칸씩 이렇게 걸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량으로만 캐파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큐어링 하는 것도 사실 캐파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쪽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걸어서 이제 큐어링 기계로 들어가는데 1시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더 빨리 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빨리 돌리면 또 이제 큐어링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빨리는 못 돌리고요. 후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칸으로 하나씩 걸러갖고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뭐 접히는 부분 없이 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선드라이 작업이 다른 작업보다 가격도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나름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고. 그래서 선드라이 작업을 공정을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는데 이제 관리를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블라켓 테스트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다른 작업들보다 선드라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여드리는 사진은 실제로 선드라이를 한 거고요. 이렇게 목업을 블랑켓을 만들어서 선드라이를 한 거고, 근데 선드라이가 공정이 길어서 이 결과를 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ID 테스트라는 걸로 하면 거의 같은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드라이를 많이 하는 공장에서는 ID 테스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걸로 요즘은 블랑켓 테스트를 거의 대체하고 있죠. 제가 오더 핸들링, 워싱 오더 핸들링 관련돼서 패브릭 워시나 소프트너 컨트롤이나 블랑켓 테스트 관련된 영상을 먼저 공유해 드렸는데요. 꼭 이런 영상을 좀 확인하시고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드라이는 블랑켓 테스트가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소프트너 컨트롤이랑 블랑켓 테스트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아래 같은 이제 사진 같은 일들이 생기는데, 설명드리면 이 소매 부분, 립 부분은 넥이랑 소매 부분, 립 부분 이게 원단이랑 따로따로 생산이 돼서 주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립의 유연자 처리가 너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방염제 처리를 할 때 기름기가 있으면 방염제 약품이 이 속으로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방염제 처리를 할 때는 온도를 높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찬물에서 그 속에서 넣었다가 이제 조금 돌려주고 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원단들은 방염제 약품을 충분히 흡수를 하는데 이 부분은 흡수가 안 된 상태로 이제 탈수하고 건조가 되고 나면 그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는 방염 처리가 되어 있지만 소매는 방염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염색을 하면 여기는 색깔이 덜 먹고 여기는 진하게 먹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거꾸로 바디는 유연제 처리가 먹어서 방염 처리가 잘 안 된 거고, 립부는 또 소매는 넥이랑 소매는 방염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아니 유연제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방염제를 먹어서 또 이렇게 염색이 안 된 거죠. 밑에 보시는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렇게 컬러가 매칭이 안 되면 동동 뜨면 일부러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이게 컬러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선적하기 어렵죠. 이렇게 컬러가 차이가 나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작업하고 달리 이 방염 수정을 해도 이 두 소매랑 립이랑 소매랑 차이가 나는 게 잘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컬러런을 하시던가 샘플을 할 때 이렇게 목업으로 많이 하시는데, 목업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사실 이건 바디 투 바디가 차이가 엄청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원단집에서 잘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또 왜 그런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워싱집도 전에는 왜 그런지 잘 모르고서 그냥 다시 샘플을 원단 받아서 다시 하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벌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 단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원단집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상의를 해야 됩니다. 원단집에서 보통 애프터 컷 노 클레임, 그래서 뭐 봉제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진다고 하는데, 이 가먼 다이는 염색을 해봐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꼭 블랑켓 테스트를
롤별로 뭐 로트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롤별로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롤별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어, 넘버링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긴데 이건 한 롤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이제 오염인 거고요. 이건 사실은 유전자 처리가 잘못되기도 했지만 이건 사고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래 보시는 이 사진은 이 블랑켓을 만들 때 보통 한 노트를 한 블랑켓으로 만들도록 하거든요. 최대한 가능한 한. 근데 한 노트 안에서 롤별로 지금 이렇게 편차가 나기 때문에 봉제에서도 가문다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갖고 넘버링도 하고 다 했는데도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게 이 ID 테스트 했던 결과하고 똑같이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 뭐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특히 썬드라이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유연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꼭 블랑켓 테스트를 하실 걸 좀 권해드리고요. 쉐이드 밴드도 마찬가지로 다른 작업들보다 중간에 벌크에서 나오는 어디셔널 쉐이드를 어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바이랑 말씀을 미리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쉐이드 밴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벌크에서 가보면 화면이 조금 선명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컬러 방향도 다르고 뭐 실제로 쉐이드 밴드랑 잘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솔트아웃 하면 선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기준 샘플인데 쉐이드 밴드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오케이고 이건 리젝이고, 근데 벌크를 했더니 전부 다 이런 톤으로 나와갖고 어디셔널로 다시 오케이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쉐이드 밴드를 이제 만들 때 목업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특정 이렇게 어떤 워시냐에 따라서는 꼭 가먼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시는 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리버스 썬드라인데 방염 처리하고 탈수하고 건조할 때 옷을 뒤집어서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 빨리 마르는 쪽에 약품들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이 방염 처리가 더 많이 돼서 염색을 다 하고 나면 겉에는 진하고 속에가 더 라이트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목업으로 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의 모양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탱크 스타일인데 넥이라든지 아무리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데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제 리버스 썬드라인데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 안쪽이랑 요 소매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이 더 방염 처리가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인딩 자 따라서도 방염 처리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이로가 생기는데, 이렇게 목업을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여기다 택까지 써서 워시를 해버리면 이렇게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거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이로가 그만큼 안 생기거든요. 근데 워시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걸 리젝을 나갖고 좀 출고를 못하게 하는, 출고를 하더라도 이걸 다 다시 보내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언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바이오 검사원들이 쉽게 와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쉐이드 밴드를 옷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이슈가 없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그먼트는 물속에서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하면서 생기는 하이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피그먼트도 이렇게 간소화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피그먼트도 이렇게 뭐 단추도 있고 포켓도 있고 카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가먼트로 만들어서 하프로 쉐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모범적인 사례라서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내추럴한 컬러고 뭐 스타일도 많이 다른데, 지금까지 봤었던 그런 워싱들보다는 훨씬 하이로도 세고 좀 더 좀 정말 워싱 같은 느낌도 나고 터치도 부드럽고 굉장히 좀 예쁘거든요. 그렇게 막 거칠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이런 선드라이 작업이 점점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드라이 작업 사실 이제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만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컨트롤 하시고 그다음에 블랑켓 테스트 하시고 쉐이드 밴드 잘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아마 무사하게 잘 작업을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